안녕하세요. 5월 3일 금요일. 또 주말 또 5월 5일이 꼈어요. 또 5월 5일 어린이날. 집안에 아이들, 가정, 구성원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또 즐거운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날이죠. 5월 5일이 뭐 모든 나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비슷비슷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종환 선생님 뭐 해가지고 어린이날 뭐 일제 강점하에 있었던 일 중에 물론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어찌됐든 어린이날은 그냥 그 자체로서만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역사적인 진실이나 뭐 이런 건 좀 제발 좀 자 어린이날 좋은 날입니다. 자, 일요일이 어린이날이니까 그날을 앞서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아직 어린이날 아니에요. 자, 매일 습관처럼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헌법. 자, 5월 3일 금요일 스타트.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우리 헌법의 양심의 자유. 요거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그냥 가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좋겠죠. 자, 19조. 양심의 자유. 다들 양심이 있죠. 양심. 자, 여기서 퉁 하고 튕겨 나갔죠. 자,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게 마음속의 결정. 근데 그냥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그 많은 결정 중에 진지한 마음속 결정. 이렇게 얘기하죠. 진지한 마음속의 결정. 그러면 진지한 마음속의 결정, 마음속의 결정이 뭔데요? 진지한 게 뭔데요? 나 자신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말도 어려요.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나 자신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거 이외에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러설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나의 결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러설 수도 없고, 자, 한마디로 해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이럴 거야, 이럴 때 이럴 거야.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죠. 구체적 마음속의 결정, 진지한 마음속의 결정. 그러니까 추상적, 추상적 말고. 그러니까 물러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구체적이면서 추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그게 마음속의 진지한 결정, 양심의 자유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뭔데? 그런 마음속의 진지한 마음속의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뭔데? 그 계기는요, 여러분의 인생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족관, 세계관,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갔었던 거죠. 종교관, 등등등등등등,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이념까지도 지금은 포함하는 걸로.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근거로 한 것만 아니라 사상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종류의 계기는 관계없다. 무관이에요, 무관. 그 중에 이것만, 종교에 관한 것만 통 튕겨나가서 몇 조로? 20조로. 언제 나갔다? 5차 때. 개헌 때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5차 개헌 때 분리돼서 나갔다. 그래서 3공학 때 분리돼서 나갔다. 그래서 지금 20조에서는 무슨 얘기만 하셔야 돼? 종교 얘기만 하셔야 돼. 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종교적 병역거부예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역거부한 사안이 종교관의 근거에서만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나머지 근거한 계기에 병역거부라는 결정 자체는 범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은 병역거부라는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종교관에 근거하던 비종교관에 근거하던 병역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양심인데. 그러면 오로지 20조에서는 종교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종교적 병역거부 그러면 비종교적 병역거부는 논의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에 관한 병역거부도 비종교에 관한 병역거부도 함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20조가 맞지 않죠. 그래서 19조와 직접적 관련 기본권이고 20조는 별도로 논의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거부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논점이 되는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병역 거부든 뭐든 마음속의 결정이니까 마음을 벗어나서 외부의 외부의 표시. 더 나아가 이걸 실현까지 하셨어. 달성까지 하셨어. 그러면 외부의 표시하고 달성하면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거요. 사생활인가요? 적어도 20조까지가 여러분이 사생활 관련 기본권으로서 외적 사생활과 내적 사생활로 배워요. 21조를 넘어선 21조에 가면 이제 사생활과 관계가 없지요. 외부에 공표된 대화방 인터넷에 글을 남기면 이제 사생활과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얘는 외부에 표시되고 거기다 넘어서 실현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니까 양심이 아니구나. 그러면 21조 표현의 자유로 가나요? 이렇게 했더니 21조 표현의 자유의 의미가 뭐예요? 표현의 자유는 표현만 내지르는 거야? 아니면 함께 가자요?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21조 표현은 의사표시의 일종이라는 거죠. 의사표시란 말은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줄 때 쓰는 말이에요. 의지표시, 의사표시. 상대방과 함께하자. 여러분처럼 제가 지금 같이 하는 것처럼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면 그러니까 21조 그러면 외부에 표시하고 실현까지 했으면 표현의 자유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양심상의 결정은 나만의 결정을 얘기하고 상대방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게 문제인데 딱 경계선에 걸린 거야. 표현을 했으니까 사생활은 아니고 또 표현의 자유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의사표시는 아니고 의지표시가 아니고 또 의지표시 했더니 나는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영향을 주면서 함께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21조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자 사생활에 남기는 자 마음속에 양심상 결정에 넣기도 무한인데 그래서 판례가 뭐라 한다? 그래 이거는 21조 표현의 자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마음속의 결정에서 형성, 그 다음에 외부에 표시하는 실현, 표현 이것도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표현의 자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양심 실현, 표현 이거는 양심의 결정의 자유에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그러면서 양심, 마음속의 결정은 절대적 기본권이고 외부에 표현했을 때는 상대적 기본권인데 상대적 기본권이면 제한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외부에 표시됐거나 또는 더 나아가 실현까지 됐다면 그러면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제한까지 받을 수 있죠. 자, 그 경계선에 또 문제가 된 거야. 외부의 표시나 실현이 안 됐어. 어떻게? 마음속에 결정을 했는데 그래 국가보안법 사건이 또 경계선에 있는 거야. 또 요 경계선에 있는 거지. 국보법 사건, 이적 표현물 이거를 소지했을 때 남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소지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머릿속은 아닌데 소지를 했을 때 이걸 외부의 표시 실현으로 볼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아니니까 얘는 뭐야? 소지만 한 거는 양심 형성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진짜 또 경계선에 요 경계선에 그 양심의 자유가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뭐 맨날 그냥 판례 몇 개만 알고 요것만 외우면 돼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이고 양파 껍질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자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갈까요? 아니야 요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더 깊게 안 들어갑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경계 딱 두 개만 이러면 하이 클래스예요. 하이 클래스. 여러분 아마 수험가에서 이 정도면 하이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판례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사건에 이적 표현물 소지 사건 이게 최근 판례에서 나온 거. 그런데 이게 최근 판례일까요? 아니요. 과거에 있던 판례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다. 지금 와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라고 했던 판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양심의 자유를 잠깐 살펴봤어요. 어렵죠. 그래도 잘 정리하세요. 요번 강의 잘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양심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갈까요? 자 1번 가장 옳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옳은 것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또 법원직이니까 오지선다요. 1번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래. 소집이래. 아무 이유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기 신청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3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병역법상 대상자가 되고 나서 3일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병역법의 대상자예요. 따라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병역법에 해당 조항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상 조항이에요. 이 사람은 병역자원이에요. 일반 사인이 아닙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이것도 처벌한다니까요. 국가보안법은요. 불고지죄 이런 것도 있잖아. 참 특이한 범죄 법률. 자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소지 취득은 외부에 표시한 건 아니지만 외부와 관계를 연결은 있지만 그래도 뭐로 포함된다? 형성의 자유로 간다니까요. 내심에 의해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 형성의 자유의 보호형에 속하므로 여기까지 좋아. 그렇다 해서 양심 형성이니까 절대적 기본권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얘만은 경계선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형성된 양심 결정이 외부에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치 맞을 것 같죠?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소지 취득만큼은 이적 표현물만큼은 이거는 처벌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바라지 않는다. 왜?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3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게 국제규약이 여러분이 뭐 국제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법규성이 있고 어떤 건 법규성이 없고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거는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 이사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사회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에 거기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지만 이게 위원회급에서는 구속력이 없어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 그 견해를 존중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 규약을 비준하였고 양심적 변형법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에 대해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이런 말 보이잖아요. 견해위원회 그럼 구속력이 없어요. 전과 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을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 자, 이거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런 건 구속력이 없으니까 따르지 않는다 해서 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무가 없는 데에서는 부작위도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위반된다는 말 하면 안 되죠. 4번 육군장교가 민간법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까지 됐대. 확정됐으면 이제는 뭐 객관적 사실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객관적 사실은요. 아침에 해가 뜬다.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은 양심하고 관계가 없죠. 따라서 자진 신고하라고 한 법을 둔다 해도 얘네 인격 형성 관계된 내심의 가치를 윤리적 판단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므로 헌법 19조의 양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 와우, 오늘의 정답은 4번이었네요. 뭐 많이 아는 판례고 대부분 판례는 좀 쉽게 많이 접근을 하셨으니까요. 5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 학생에 대한 사면 사과. 이거 많이 나왔죠. 시험문제 많이 나왔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도 나왔고. 자, 이건 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에 학폭이다보다 말이 많죠. 학력, 폭력한 자에 대해서 뭐 두 개 병가는 제재를 한다든지 또 불복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면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전부 다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면 사과. 자, 일단은 외부에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사과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가해 학생의 양심의 죄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판례는 비교적 많이들 습득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면서 판례까지 하신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정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에는 통치구조니까 통치구조 안 하시는 분들은 주말은 좀 쉬시고요. 통치구조 하시는 분들은 또 주말까지 쭉 같이 달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통치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원법이었어요.